여기서 매크로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지거나 사실 그런 계산 안 나오거든요.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올고 우린 맨날 거기에 이제 휘둘려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 논리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AI라는 나비가 어디로 내려앉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시세가 터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는 생성형 AI 아니면 AI 솔루션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자, 지금 정부에서도 좀 나오던데 그 홍콩 ELS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처음 손실이 이제 드디어 발생이 됐다. 네. 그래서 뭐 이제 현장 실사 조사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KB뱅크 아마 조사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그 외국발 뭐라 그럴까 악재 이런 것이 또 터질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우리 시장의 어떤 상승을 가로막을 만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이제 아까 방송 전에 그 대표님하고도 뭐 짧게 여담을 나눈 거는 그러니까 중국을 좀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항생도 넓게 보면은 중화권 증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의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근데 뭐 항생 지수 뭐 빠지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지금 수조 원의 그 ELS가 여기 이제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 손실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항생 지수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좀 어떤 좀 그런 운명에 좀 처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지금 불안전 판매다 뭐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쪽에 지금 뭐 연일 이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되게 심플하게 정리해드리면 항생 지수가 그냥 뭐 불꽃 랠리를 하게 되면 다 그냥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오늘 이제 좀 중국 증시의 좀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여러모로 이제 좀 찜찜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좀 뭐 해외 증시 흐름이나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제 뭐 이런 좀 조정 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네. 자 상해 종합도 지금 뭐 올해 지금 전저점을 지금 이탈하려는 좀 이런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항생인데 항생도 지금 뭐 전저점을 좀 위협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항생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이론적으로는 이제 ELS의 그 손실 금액은 이론적으로 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또 커지게 되다 보면 이게 또 이제 침소봉대 돼가지고 더 이제 크게끔 이제 부정적으로 좀 뉴스들이 연이어 쏟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자 심리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 이제 해외 뭐 이슈도 이슈지만은 또 대내적으로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워크아웃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법정 관리로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대내적으로 좀 약간 이제 금융 뭐 신용 이런 이제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 항생 지수는 사실은 저는 뭐 직접적으로 제가 뭐 ELS나 이런 걸 뭐 가입하고 있지는 않아서 뭐 크게 뭐 저하고는 뭐 직접적인 뭐 이렇게 체감으로 와닿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방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거슬리는 이슈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이니까 오늘 중주그룹이 뭐 파산했다 그래가지고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좀 밀리긴 하는데요.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좀 중국의 좀 특유의 어떤 그 행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뭐 하나 이제 죽여놓고 이제 뒤에서 이제 다른 거 이제 좀 이렇게 그렇죠.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요걸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논리로만 귀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뭐 저는 중화권 증시는 이제 곧 있으면 양회도 있고 그리고 그 경기 부양이나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뭐 상해 종합이나 항생을 같이 좀 묶어서 본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도 뭐 오늘 좀 흔들리긴 하지만 좀 반등 쪽에 좀 무게를 좀 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미국 나스닥도 보니까 많은 헤지 펀드들이 그 네. 공매도 쪽, 그러니까 하락 쪽에 베팅을 많이 했다. 네. 그리고 또 작년에 가장 큰 돈을 날린 종목 공매도 쳐가지고 네. 테슬라와 엔비디아 뭐 이런 신문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마이클 벨이라고 해서 그 누구죠? 빅쇼의 그 그렇죠. 주인공이 작년 3분기부터 그 자기는 하방에 많이 베팅을 했다고 했는데 그분 지금 뭐 무사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사실은 이게 급부가 있으면은 반대 급부가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되게 방송을 자주 할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이게 저의 그 어떤 진심이 아닌데 저도 모르게 매크로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매크로에 얽매여 가지고 간밤에 미국장이 좀 많이 빠지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 나와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해 드려야 될까 막 이런 거에 저도 되게 좀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휘둘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동안 좀 매크로는 필요할 때만 보고 오히려 그냥 이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전국구의 어떤 이런 시야보다는 이제 좀 지역구 쪽으로 좀 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 동네 골목에 이렇게 예쁜 꽃이 펴 있는데 이런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던 측면들이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 증시에서 뭐 공매도 세력이 지금 많이 피해를 봤다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진다라는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게 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는 거고 뉴욕 증시가 뭐 연초에 조정받는 거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힌트를 의사록에서 안 줬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연준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금리 인하 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그냥 지레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가면서 이제 아전 인수해가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좀 과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주식이 조정을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영원히 이제 오르는 종목도 없고 뭐 계속 빠지는 종목도 없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수급이라는 게 결국에 어디로 흘러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되는 게 지금 시장인 거지. 여기서 매크로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막 급격하게 흔들리거나 드라마틱하게 막 좋아지거나 사실 그런 계산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개별 이슈에만 집중하셔도 수급에만 집중하셔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네. 이번에는 좀 나오겠지 하고 있는데 뭐 저렇게 뭐 중국으로 파산이라든가 안 좋은 일들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내보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좀 뭐 이렇게 뭐 학자들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이 좋아 친분이 있어서 가끔 그런 걸 좀 물어보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이 물밑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어쨌건 이제 그런 통제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제 상징적인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헝다가 그랬잖아요. 헝다가 그랬듯이 뭐 그리고 뭐 이제 그 저구이 위안인가 뭐 이런 데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주그룹 같은 어떤 좀 이제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기업들을 이제 파산시킴으로 해가지고 일단 거기서 오는 어떤 이제 그 우려 심리로 인해 갖고 이제 다른 애들이 뭔가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이제 자구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으름장을 놓는 그런 쪽에 좀 그 기법들이 비교적 잘 먹혀왔다.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은 사실은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하는 좀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어쨌건 뭐 통제에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일파만파로 뭐 번진다기보다는 좀 봉합적으로 보고 시장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네. 화요일 날 한국 증시에서 뭘 좀 중요시 좀 체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게 대외 이슈는 저는 뭐 매크로 쪽을 그냥 굳이 하나 좀 봐야 된다고 하면 그냥 미국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도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좀 노이즈를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우리 시장이 그래도 지난 연말에 2,600을 봤던 것도 미국이 계속 그렇게 질주를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이제 편승해서 더 올랐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연초에 이렇게 힘이 없는 것도 결국에 미국 때문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뭐 연초부터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으니까 우리 시장도 약간 이제 좀 당황한 거죠. 연초에 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부품 기대감, 특히 우리 시장은 연초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산뜻하게 출발했는데 그날 밤에 미국이 흔들리면서 이게 뭐지 하는 이제 그런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지수가 오늘은 그때 기술적으로라도 좀 올랐어도 됐을 만한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이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이 그걸 좀 이제 무산시킨 측면들이 있지만 중국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영향을 주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 미국인데 결국에는 미국 뭐죠? 미국 증시가 하락했죠. 미국 금리가 또 걱정인 거죠. 또 그죠? 그리고 미국 지표가 어떻게 나올까? 우린 맨날 거기에 이제 휘둘려 왔던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 논리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대내적으로 수급적으로 무언가를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전제는 미국이 이랬을 때라는 전제가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if 미국이 다음에 우리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니까 결국엔 대외 이슈는 그냥 그러니까 미국이 뭐 반등을
하냐? 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지표가 뭐 고용 지표가 강하게 나와서 뭐 금리 인상을 뒷받침해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수는 올랐네. 이런 식으로 그냥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뭐 ELS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태형건설. 그러게요. 지금 국내에서는 네. 아무래도 태형건설이 가장 핫 이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 시장의 어떤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회사가 파산했다고 해가지고 중국 증시가 급락하고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태형건설은 아직 우리 시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설주에는 분명히 영향을 준 거는 맞고 한데, 태형건설 이슈가 아직 이제 워크아웃 단계에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만 어떻게, 그러니까 워크아웃하고 법정 관리는 완전 천지 차이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워크아웃 쪽에 대한 아직 그런 이슈로 아직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동요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좀 확대 재생산되는 여부도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외 대내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뭐 화요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포함해서 뭐 1월을 다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이제 크게 훼손되거나 크게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수급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연초에는 확실히 AI를 필두로 해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집중하는 게 분명히 좀 맞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 조금 더 사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코스닥의 전통적인 1월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유독 1월 효과가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게 연말에 있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요 정도만 집중을 하셔도 저는 현재로서는 괜찮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제 확실하게 좀 뭔가 전략을 수정해야 될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정말 가시화된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든지라는 그걸 매크로 쪽에서 확실하게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리는 정도의 그런 시나리오가 이제 펼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수급만 좀 따라가는 게 지금 가장 좀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 하에서 네. 지금 주목해야 되는 어떤 종목 이런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실은 제가 이제 물론 오늘 말씀드릴 때 AI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AI는 섹터가 아닌 것 같아요. AI 자체는 그냥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AI 자체는 그냥 대전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I가 이제 어디로 이제 나비를 내라잖아요. AI라는 나비가 어디로 내려앉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시세가 터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의료기기도 결국엔 AI를 등에 업고서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뭐 업황이고 뭐고 간에 다 필요 없고 그냥 AI 반도체 그걸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는 그냥 하나의 화두다. 그러면 그 AI가 과연 이제는 어딘가, 작년 연말에는 이제 반도체 하드웨어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연초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모습인데, 근데 보게 되면 챗 GPT도 있죠. 그 AI 뭐 의료기기도 있고 뭐 이제 요 두 섹터는 뭐 이를테면은 이번에 이제 JP모건 컨퍼런스나 뭐 아니면 이제 CES에서 당장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쪽이 그렇죠. 맞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 재생산하면은 되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메타버스도 AI가 접목이 된다고 했을 때는 파급력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메타버스 쪽이 그동안 좀 목말랐던 그런 섹터였는데, 지난 연말부터 뭐 선익 시스템이니 뭐 뉴프렉스니 하는 종목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올라오라 했더니 뭐 애플 글라스 언제 나와 했는데 이제 MR 헤드셋으로 먼저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제 불을 지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CES에서 좀 뭔가 좀 선보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이런 쪽에도 AI의 나비가 이렇게 내려앉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요.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냥 그동안 시장에서 이건 사양산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섹터에 또 AI라는 또 나비가 또 내려앉으면 또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의 수급이 그냥 움직이는 것만 보게 되면은 뭐 챗 GPT나 뭐 의료 AI 뭐 이제 이런 쪽이 당장에는 이제 이렇게 활발해 보이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뭐 챗 GPT 관련한 AI 뭐 소프트웨어 중에 아까 이제 다 종목들 보여드렸다시피 뭐 마음 AI나 뭐 솔트룹스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냥 그동안 한번 이렇게 했던 애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애들이냐? 이건 당장이에요, 당장. 근데 올해 내내 이제 이 AI라는 화두가 시장을 계속 이렇게 이 보듬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이 나비가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왔느냐가 사실은 올해 그 수익률 게임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탐방을 되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정말 숨어 있는 애들 중에 저 그래요. 저기 이 회사는 정말 AI랑 관계가 없습니까? 아, 관계가 있죠. 근데 왜 우린 모릅니까? 뭐 이런 애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어딘가 이렇게 이제 AI라는 화두가 어디로 내려왔느냐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의 수급만 보게 이건 사실은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거. 저는 뭐 단타 이런 걸 잘하지 못하니까. 근데 요런 이제 힌트에서 또 내일 되면은 또 이제 여기서 투자로? 그렇죠. 여기서 또 확대 재생산 해가지고 어떤 분은 또 이제 요걸로 해갖고 그날 또 트레이딩으로 뭐 뭔가를 또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계실 것이고 또 이제 중장기로 또 이제 했을 때도 그런 걸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뭐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뭐 제가 뭐 종종 나오는 대로 이런 이제 앞으로의 힌트가 있으면은 이런 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AI. 근데 사실 작년 하반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AI 어플리케이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네, 올 한 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 GPT 스토어도 사실 이제 그거를 현실화 시키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차세대 스마트폰은 이제 AI가 이제 탑재되는 걸 우리는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의견 하향 같은 경우에도 니들 너무 그런 쪽에 좀 너무 그 소홀한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 뭐 좀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들 노키아 될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호평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은 아직 폴더블도 안 내놨고 그죠? 뭐 폴더폰도 안 내놓고 아직 뭐 AI에 관련해서는 애플 자체의 AI 생태계가 뭐가 있지 아직은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 이제 애플도 그때 뭐 애플카도 지금 그때까지 뭐 얘기만 했지 뭐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애플에 대해서 그런 이제 뭐 물음표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선두 업체들이 뭐 이렇게 이제 그럴싸한 거 하나 만들면 또 애플이 또 그냥 자기 거인 양 또 해서 뭐 어떻게 뭐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결국에는 그 이제 AI 생태계가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느냐가 사실 올해의 어떤 화두인 것 같기는 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러한 그 정말 초기에 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을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도 행운인데 예, 예, 예. 하여튼 좀 앞으로 많이 좀 공부하셔서 좀 예, 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그 AI와 관련해서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많은 종목들이 있죠. 예, 예. 그것에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예,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제 요거, 이제 이 마음 AI 같은 종목은 이미 작년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마인즈랩에서 아예 그냥 이름 자체를 마음 AI로 바꿔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여기 방문했다는 소식에 막 상한가 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방문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마음 AI가 있으니까, 아, 여기구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근데 그 정도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이재용 회장이 방문했을 때 상한가 친 거의 그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때 가십거리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이제 다시금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걸 다시 좀 보여주는 그런 예고요.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도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두 종목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이미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손 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작년에 또 한번 많이 올랐던 아니, 그 여의도 주식들. 독고다이가 자존심이신 남들 3배, 4배 아직 먹고 있는 걸 제가 그걸 왜 사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그거라도 좀 먹지 뭘. 아니, 저는 아니, 못 먹어도 제가 그런 걸 안 스스로 먹겠다. 예, 근데 이제 요런 물론 이제 이들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번 공부 차원에서. 공부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더존 비존 같은 이런 의미 있거든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작년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게 챗 GPT라는 이제 상징성. 어머, 와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다 하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생성형 AI 아니면 AI 솔루션 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라고 이제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밖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이 더존 비즈원 같은 게 지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급등한다는 거. 그렇죠. 이건 단순히 이건 테마로 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시총 1조짜리가 이렇게 안 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이미 늦었죠. 한글과 컴퓨터. 지난 주말에 막 TV에서 막 한컴이 뭐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미지 광고 하길래 하고 봤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이걸 물론 트레이딩으로는 뭐 모르겠는데
이제 밑에서 잡아갖고 뭐 이렇게 갈 만한 첫 차는 출발했다. 그러니까 다음 정거장까지 쫓아가서 굳이 뭐 탈 필요 있느냐 이런 거고 그냥 다음 차 기다리자 해서 또 다른 걸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요 이제 크라우드 웍스 같은 종목도 이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런 애들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서고 있고 또 이거 외에도 이제 바닥에서 좀 꿈틀거리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이제 거래가 좀 이제 실려가지고 시세가 좀 난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런 종목들 위주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그 물밑에서도 이제 아직은 좀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이제 거래가 좀 아직은 많이 터지지 않는 애들도 오늘 분명한 시그널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다음에 또 나오게 된다면은 요런 이제 그 이런 차트나 이런 이제 종목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맞는 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 메뉴판을 좀 갖고 오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제 고집상 저는 이런 이제 시작하는 쪽에서 저는 좀 더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는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한 종목들 네. 공부 한번 네. 계속해서 좀 부탁드리고 예. 부탁드리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역시 중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주식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방송을 한동안 이제 쉬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좀 섭외가 많이 이제 왔는데 뭐 사실은 제가 좀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재충전하고 이러느라고 이제 안 나왔지만은 사실 제가 이제 그 와중에도 제가 그 아침에 그 815 모니터는 꼭 봤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착즙 선생님의 어떤 시황 정리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815가 또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바닥에서 잡아서 좀 끌고 가서 좀 이제 누적으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좀 요런 쪽을 좀 꾸준하게 해주고 계시니까 그래도 815라면 저랑 좀 이렇게 좀 비슷한 성향들이 있다 생각하니까 제가 사실은 대표님이 요청해 주셔갖고 제가 바로 달려온 것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많이 섭외 왔지만 815에서 왜 안 부르지? 내가 딱 필이 와서 예. 그래서 연락을 했죠. 예, 저도 이 방송 되게 좋아하고 저도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저도 담백한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어가지고 예, 그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네. 금요일 예, 오전 예, 네, 아침에. 7시 40분부터 네. 30분간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함께하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조성호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서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납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의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이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